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특별 연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꼭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 마인드가 중요함을 강조드렸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가 필수임을 강조드렸으며, 투자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일부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많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년 전 10년 전 읽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여러 핵심이 있지만 하나의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책의 저자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저자의 친아버지는 여느 아버지와 같은 전형적인 교육을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자 아빠는 친구의 아버지이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악이다고 가르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우리도 어릴 때 항상 들어왔던 말, 우리도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 말, 이 가난한 아버지는 역시 전형적인 이 말을 하였습니다. 돈은 안전하게 다뤄야 하고 위험은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공부와 책을 많이 봐서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전형적인 교육입니다. 친구의 아버지인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악이다라고 가르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인 아닌 좋은 회사를 차리라고 가르치고, 돈은 안전하고 위험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공부와 책을 많이 봐서 똑똑한 사람이 되라가 아닌 똑똑한 사람을 고용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저자는 친구의 아버지, 즉 부자 아빠의 가치관을 이어받기로 결정을 하고 부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자 집안에 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도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닌, 부자 마인드와 가치관을 물려받았기에 부자 집안에 부자가 또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를 물려받으면 많은 이점이 있지만, 부자 마인드와 가치관을 물려받지 못하면 2대 3대에 걸쳐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부를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부자 마인드의 가치관을 정립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자녀에게 가난한 마인드를 교육하시겠습니까? 부자 가치관을 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부자 가치관을 물려주려면 내가 부자 마인드와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 한두 개, 책 한두 개 본다고 부자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면을 예시로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 부자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돈의 본질, 사회의 본질, 경제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통찰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이 세상에 소개된 지 10년이 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지만, 이 책을 읽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공부와 실천이 있냐 없냐가 결국 결정짓는 것이고, 추가로 공부와 생각을 하고 또 실천까지 가는 사람은 역시나 항상 소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보기 위해 생태계 피라미드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연 시간에 배웠던 생태계 피라미드 기억나시나요? 생산자는 풀이나 플랑크톤이 될 것이고, 1차 소비자는 유충, 초식동물 등이 될 것이고, 2차 소비자는 뱀, 바다는 중용 물고기, 최상의 포식자는 독수리, 사자, 상어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생태계 피라미드와 자본주의 피라미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피라미드에서는 모든 임금 노동자는 생산자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위로 1차는 관리자, 사업가, 2차는 경영인, 최상의 포식자는 자본가 등이 위에 있게 됩니다. 이 피라미드 윗단계로 올라가려면 결국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또는 투자입니다. 자본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방법은 사실 사업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철저한 준비와 노력 등이 동반된다면 시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역시 투자입니다. 2차 소비자나 최상위 포식자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유능한 경영인, 연구개발, 마케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업으로 이들을 이기기에는 확률상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력이 좋은 2차 소비자, 최상위 포식자에게 나의 돈을 투자를 하여서 나 대신 연구와 마케팅, 경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돈은 직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은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벌러 가는 것이고, 돈은
시장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코넥스 시장, 외환 시장, 미국 주식 시장, 중국 주식 시장, 암호화폐 시장, 채권 시장, 펀드 시장, 금은 시장 등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채널이다 보니 주식 시장을 본다면 조금 지난 자료지만 코스피는 하루에 4.5조 원의 돈이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하루에 3조 원의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주식시장에 8조, 9조, 10조 원이라는 돈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손을 뻗어서 그 흘러가고 있는 돈을 들고 와야 됩니다. 이런 각종 시장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공부를 하고 주식시장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해외 주식시장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없이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하나의 시장에서 자본을 불려서 점차 여러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유디얼 님이 발간하신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라는 책에서 이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을 나타낸 글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서 얻는 열매보다 자본을 통해 얻는 열매가 훨씬 크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돈을 불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임에 참여해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포식자 쪽으로 나의 포지션을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점차 근로소득 플러스 자본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자본소득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 결국 이 자본소득을 만들지 못한다면 평생 돈 없어서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가 있으며 불행한 노후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부했던 구조입니다. 자, 가난한 마인드, 가난한 사람이 될 구조는 수입, 그 다음 소비, 다음 투자입니다. 그나마 투자도 거의 하지를 않죠. 부자가 될 마인드,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의 재무 구조입니다. 수입, 그리고 투자, 다음 소비입니다. 핵심이 바로 소비가 먼저가 아닌 투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는 단타나 며칠, 몇 주 들고 가는 단기 매매는 투자가 아닌 노동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열심히 경영을 하여 5년, 10년 뒤 보답을 해줄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임을 여기서는 짚고 가겠습니다. 나를 대신에 5년, 10년, 20년 잘 일해줄 회사 등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야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지 하고 체념을 하실 것이 아니라 목돈도 만들어 보시고 또 5천만 원, 1억, 3억이 없다고 단념할 것이 아닌 대출을 잘 이용하면 2천만 원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조사 등의 공부가 병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고 직접 부동산, 실물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상장주인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미국의 아메리칸 타워라는 상장회사는 통신 인프라 구축 회사고 그 인프라를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부동산 투자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추천이 아닌 이러한 식으로 생각의 전환과 여러한 통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 은, 채권, 암호화폐 등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출입니다. 대표적으로 집과 자동차입니다. 수입 부분의 상당 수준을 집과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과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투자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월 소득 얼마에는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차는 어느 정도 수준을 몰아야 하는 이 당연한 프레임에서 깨우쳐 나와야 합니다. 이 대출, 할부금과 이자를 투자로 바꿔서 이것이 나의 경제적 자유로 이끌 수 있다는 공부가 되어 있다면 지금 허름한 집, 작은 차, 낡은 차는 아무런 고민도 아닙니다. 새 차를 사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할부 나가는 돈이 길에 버려지는 돈임을 깨닫게 된다면 자본소득으로 몇백 이상 구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50만원, 100만원 그것을 투자로 바꿔버리면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집을 늘리게 될 때 추가되는 대출 할부금 수십만원, 새 차를 사게 될 때 생기는 대출 할부금 수십만원,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 등
내가 부자로 태어나지 않아도 이것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피라미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세계 최고 부자 세계 순위 5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또 주식 투자의 전설 같은 이 워렌 버핏에게 가장 후회하는 일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11살에 주식을 시작해서 부를 축적한 워렌 버핏입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11살이 아닌 7살에 주식을 시작했더라면 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회한다는 것이 빨리 돈을 벌고 난 다음 그 돈으로 좋은 집을 하나 샀는데 집을 사지 않고 그 돈을 재투자를 했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세계 5위 부자의 후회가 이렇습니다. 재테크용 집이라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살 집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 돈을 묵혀두고 있는 것이죠. 그 돈을 또다시 투자를 했다면 더 많은 부를 더 빨리 축적을 했겠다라는 후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 회사나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오른 종목도 안 됩니다. 싸다고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좋은 회사가 아직 출발을 하지 않을 때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만 스마트폰과 반도체라는 최첨단 기술로 시대를 잘 읽어서 주가가 과거 10년, 20년 동안 가파른 상승을 했을까요? 네이버 카페에도 이 부분에 대해 글을 적은 적이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도 망하지 않을 업종이나 섹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업종이나 섹터의 1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기본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국산 음료수 1위는 칠성 사이다입니다. 물론 롯데 칠성은 펩시도 팔고 있고 알시스라는 물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 1등 사이다는 상징적인 것이고 전 국민이 항상 먹어오던 것입니다. 이 사이다의 그 어떤 최첨단 기술도 컴퓨터 기술도 국가를 지탱하는 보안 기술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료의 1등이라는 것입니다. 롯데 칠성은 만원이라는 주가에서 약 20년 뒤에 27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항상 사는 드봉 비누, 엘라스틴 샴푸, 페리오 치약 등 항상 사게 되는 이 생필품, 그것이 바로 LG 생활건강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생필품의 1등 회사입니다. 여기에 5나노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도 산업 스파이가 기술을 빼야 만들 수 있는 고도 기술도 아닙니다. 생필품 1위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오르고 있는 회사가 아닌 앞으로 1위가 될 회사, 지금 1위 회사인데 앞으로 망하지 않을 업종, 섹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되어 있다면 매달 적금식으로 꾸준히 사모아 가고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면 주가가 30%나 떨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 좋은 종목인지 빨리 찾아야 됩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더 싸게 주식을 더 많이 사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주가 아닌 내가 공부해서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업종이나 회사의 상황, 미래, 비전 등을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남이 추천해서 사면은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불안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왜 산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주로 이제 이 채널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리지만 앞으로 중장기 가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를 간혹 올려드리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아직 못한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많은 네이버 카페 주소, 블로그 주소, 유튜브 멤버십 링크는 영상 아래 정보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급해 마시고 천천히 단기든 중기든 꾸준히 공부해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준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매매자도 꼭 한 달에 5만원, 10만원이라도 장기 투자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건데 조급하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